2020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도착된 책입니다. 이렇게 4권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청춘 민주주의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펜앤북스, 펜앤마이크에서 운영하는 출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정규제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 아메노모리 호슈지음이라고 되어 있고, 김시덕 옮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덕 씨는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몇 살 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젊은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내공은 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놓는 책이나 자료를 즐겨봅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제 신간이 아닙니다. 신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21세기 조선인 신종사대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펜앤마이크에서 초대한 분이 그 코너를 통해 가지고 소개한 책인데요. 저는 참고로 이제 책을 사볼 때 초창기에 2010년도쯤에는 TV 뉴스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 보는 견해를 인터뷰를 따면서, 전문가들은 주로 보면 저도 지금 뒤에 좀 엉망이긴 합니다만은 이 책을 꽂아놓고 그 앞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면을 중지를 시켜가지고 크게 확대한 다음에 저 학자는 무슨 책을 볼까, 물론 뒤에 알게 된 거지만은 꽂아놓은 책들을 많이 안 읽고 그냥 꽂아놨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대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저 사람은 어떤 책을 볼까 해서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신문에서 주말이 되면은, 지금 이제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신문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 책 소스를 얻고, 그 다음에 펜앤드마이크에 배진영 기자가 있는데요. 배진영 기자는 월간조선에 근무하시죠. 그분이 소개하는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가끔은 못 찾는 책이 있습니다. 절판됐고 중고로도 없고, 또는 중고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는 책,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추격을 해가는 거죠. 계속 섞어라 하면서, 내가 당신 나이쯤 되었을 때 나는 지금의 당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앞질러 가 있을까, 이런 쿠데타를 꿈꾸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마찬가지 그런 식의 소스를 이제 펜앤드마이크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 책을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다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훑어만 봤어요. 쫙 훑어만 봤는데, 마치 제가 블로그에다가 평상시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뭐 지식이라고 할 거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들을 끄적여 놨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일치감을 느껴 가지고 반갑고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히 신라에도 왜구가 있었다. 왜구가 아니라 일본에 이제 그 노략질 하는 걸 왜구라 하잖아요. 신라도 해적이 있었다. 잠시만요. 해적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의 해적들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신라 해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라가 일본에 가서 노략질을 해대니까 그거에 대한 방비책으로 이제 사무라이 계급이 자연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재밌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안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반박으로서 늘 그런 말 해요. 위안부도 물론 파헤쳐야 될 게, 부풀려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선동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그대로 어린아이들 식으로 니 바보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북한에서 10대 여자아이들이 300만 원대 돈으로 중국의 나이든 아저씨들한테 팔려가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북한 소녀상도 세우자, 이런 말을 제가 하기도 하는데, 병자호란 때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여자들을 환향녀라고 하죠. 또 그전에도 조선시대 때 계속 매년 공출되듯이 여성들이, 조선 처녀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특히나 보면은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라고 청나라에 잡혀간 조선 백성의 순환사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자, 그런 내용도 여기에 많이 실려 있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끔 사진과 글들이 단락단락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고등학교 교과서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재밌기도 하지만요. 내용이 정리가 일단 잘 되어 있고요. 제5장 대항해 시대 속의 농경국가 조선이라고 하면서, 대항해 시대라고 하면 전 세계사적으로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주경철 시의 그 대항해 시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흥미롭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류성룡의 징비록이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되고 읽혔다. 하지만은 조선에서는 그 책을 처박아 뒀다. 뭐 이런 이야기들. 스시마 해전 이야기. 스시마 해전은 일본과 그때 강대국인 러시아, 그러니까 유럽이죠. 러시아는 감히 일본이 항적해서 대항해서 유럽의 기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대사건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야, 역시 넌 친일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동질성을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우와, 우리 아시아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그래도 유럽을 꺾었구나. 예를 들어 축구로 예를 들자면, 그래, 중국 있고 베트남 있고 뭐 예를 들어 이 한국 있고 일본이 있는데, 우리는 월드컵에서 좀 떨어졌지만 뭐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지만 일본이 우승했구나, 와, 우리 박수 쳐주자, 뭐 이런 기분 정도 들 수 있다면 그래도 약간은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 다음에는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이라고 하는 책은 신간이 아닙니다. 신간이 아닌데 이 지연이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인데 이 일본인이 중국과 조선과 일본 세 나라의 교차점에서, 변경에서 세 나라의 풍속에 대해서 쓰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에는 근데 재밌는 내용이, 흥미로운 게 있는데, 우리 매트 리들리의 본성과 양육이라는 책이 있죠. 거의 뭐 판결이 났는, 논쟁에서든지 어떤 것에든지 거의 판결이 났는 그런 해묵은 이슈이긴 한데, 이분은 근데 다르게 말해요. 인간의 본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교육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인자를 가진 인간 두 명을 예를 들어 아메바처럼 나눌 수 있다면 이 가정에 살게 해보고 이 가정에 살게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요인이 역시 더 영향력이 크구나, 이렇게 단정 내리면 안 돼요. 그거는 환경적인 요소만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거고,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명을 나눈다 했잖아요. 똑같은 인자를 가진 사람 두 명을 나누어 가지고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한 명을 가지고 이 사람 한 명은 어떤 유전자에 따를까요? 타고난 유전자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은 타고난 게 우세한 게 맞습니다만은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은 인자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환경적인 요소에서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순서의 배열이 맞는 것이지, 그 타고난 본성이냐 환경적인 요인이냐, 그걸 두 개 다 이거를 갖다 붙여놓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위에 있고 환경적인 요소에서 얼마든지 병행될 수 있다. 이게 저도 매트 리들리의 생각과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만 하고요. 근데 이건 뭐 굳이 이 책을 소유하면서까지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그런 판단은 제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보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해적의 역사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꼭 참고해서 보면 좋고요. 교양을 쌓는데 노예가 된 조선인 60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균형 있는 역사관, 사고력을 갖는데 필요하니까 오늘 이 책 소개는 아니지만 곁다리로 한번 소개해 봅니다.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세상을 위협하는 멍청함을 연구하다. 부제목이 굉장히 뼈 때리는 굉장히 재밌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 책도 꼼꼼히는 안 보고 일단은 쫙 한 번은 제가 책이 도착하면 일단은 쫙 살펴봅니다. 쫙 살펴보다가 하면서 걸리는 게 있으면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뒷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조건적 자기 수용, 즉 자신을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은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충돌할 수 있다. 자신이 이룬 성과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동일시할 때 그렇다. 때로는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 자존심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자존심은 성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불안한 개념이다. 성과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자기 수용은 언제나 일정하다. 더불어 무조건적 자기 수용은 체념, 수동적 태도, 자기 만족, 이기주의, 중요한 목표 앞에서 느끼는 권태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 자기 수용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더 나은 자기 자신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태도인 것이다. 글쎄 뭐 따뜻한 태도까지야 있어야 되겠습니까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있는 그대로 현상.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는 여기는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라고 했는데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앞전에 내가 쌓아 올렸던 선험적 지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는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도약하는 조건을 가지고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발전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은 더 진보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첨언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소개할 때 제목만 말씀드릴 때 먼저 말씀드렸던 청춘 민주주의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각종 이슈들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아래 레벨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쉽게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궁금해? 그러면 어서와 여기는 처음이지 뭐 이렇게 하는 유행어가 있었지만은 그 단락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호기심을 유도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참 마음에 들었던 거는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건국을 둘러싼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 왜 도망갔는가, 6.25 전쟁 때 정말 도망간 게 맞는가, 이런 우리가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좌익들이 너무나도 똥 싸지르듯이 훼손시켜놨는 우리 근대 역사, 현대 역사를, 근현대 역사를 같이 여기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30분 만에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제가 이런 분야에서는 뭐 늘 접하던 것이고, 저녁 먹으면서 주말에 캔맥주 하나 까가지고 먹는 순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줄도 쳐놓고 접어 놓기도 했는데요.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접어놨는 책. 유권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유권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유권자는 최소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이해하는 정도의 국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권리 요구보다는 그죠? 의무 이행, 책임질 수 있는 얼마나 역량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정치적인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방종으로 빠지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확대되는 것이 우민정치화된 것이 인민민주주의적, 대중민주주의적 속성이 되고, 마치 자기가 정치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면서 그 개돼지화된 대중을 끌고 가는 위정자들이 권력의 달콤함을 다 따먹게 되는, 우리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첨언해서 붙여보고 싶은 단락이네요. 뭐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여 돈을 벌고 있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는 건강보험료, 건보료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내주고 있는데 대한 고마움도 느끼지 않는 파렴치한 체제 속에서, 체제가 문제죠. 이때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도덕적인 위선자들이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중산층인가 이런 것은 실제 숫자가 말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 에서모 국민연금 없어질 수도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저도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의 청년 세대들이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요.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고마운 분은 누구인가? 예,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맨 뒤로 가게 되면은 해방 공간에서는 좌익이 대세였을까? 이때 언론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좌익들이 국민들을 눈과 귀를 덮었다는 거죠. 4.4 5.2 개헌, 그거는 뭐지? 이런 것들. 학교에서는 정교조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면 배울 수 없었던 것들. 성시백이라고 하는 간첩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물급 간첩이었죠. 김구를 꼬드겼던 뭐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가볍게 잘 만들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범님,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범님이 이제 23살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가끔 왜 건강 관련된 거 3분짜리 찍고 했던 그 분인데요. 그분한테 제가 특명을 내려가지고 이 책을 읽게 해가지고 주말 동안 읽어라. 읽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만나보니까 책 다 읽었냐고 하니까 다 읽었대요. 빨리 읽었네 하니까 사부님이 제가 매일매일 한국경제신문 마지막 장 사설이 있는 코너를 다 읽게 하고 그 중에 하나는 골라가지고 노트에 필사하도록 시키거든요. 무조건 우리 도장에 근무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그걸 하고 있고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말을 하거나 제가 가끔 대화할 때 하는 내용들이 책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었습니다 라고 주말 동안 다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까 우리 맷들리들 이야기도 했지만 환경이냐 뭐 본성이냐 이야기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참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심 좀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여성입니다. 그 청년이 이 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리가 다 되면 유튜브에서. 자, 그래서 책 소개는 요건 신간이 아닌 거는 일단 좀 빼놓고요. 21세기 조선인 신종 사대부라고 하는 책. 그다음에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은가? 세상을 위협하는 멍청함을 연구한다. 요거는 스티븐 핑커.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그 책 지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제 주필 외 지어낸 청춘민주주의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요 일단 세 권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